여러분,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why에 대한 답을 먼저 찾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실험할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조사할 가치가 있느냐 그거부터 한번 찾아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의사결정자와 토론한다. 이게 뭐냐면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이거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물어보는 게 이 의사결정자와 토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델파이 기법은 아니라도 전문가한테 한번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시장 조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전문가 면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뉴스 같은 것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논문 검색해가 한번 알아보는 게 2차 자료 분석이고, 이제 2차 자료 분석했더니 그래도 좀 더 보완하고 싶어. 그래서 정성조사라는 게 FGI, 아까 말했는 거 있죠. 뭐 면접법이나 아니면 관찰법 이런 걸 써가지고 해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한번 전문가나 아니면은 전문가나 아니면 의사결정자나 아니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FGI나 이런 관찰법, 면접법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 판단이 쓴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문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지 그럼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매생 변수로서 뭔가 아까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그런 걸 제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실험을 할 건가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게 리서치 디자인이에요. 조사 설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리서치 디자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크게 탐색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탐색적인 게 뭐냐면 적을 탐색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가 많이 없어. 기존 내가 2차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먼저 그 자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확보를 해야 돼. 그게 탐색적 조사예요. 그리고 기술적 조사와 인과적 조사가 있는데 기술적 조사는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술적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을 한다는 게 테크놀로지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기술하시오. 있는 그대로 기술하시오. 한국말이 참 어렵죠. 저도 제일 처음에 기술적 하길래 테크놀로지, 테크닉 조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술하시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스캔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시오. 그게 뭐죠? 설베이 조사예요. 그게 마케팅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기술적 조사예요. 그런데 연구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건 뭐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게 인과관계.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앞에 항상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앞에 어떤 시간 선행 조건이 뭐가 있었을 때 종속적으로 뭐가 변하더라. 그게 인과적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는요. 크게 3개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자료가 없을 때는 탐색적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그게 처음이죠. 2차 조사 자료도 없는 거야. 2차 자료도 없는 거야. 그러면 1차 자료로 먼저 있는 자료를 찾아내는 거 아니면 직접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보를 찾아내는 거 이게 탐색적 조사다. 그 대표적인 게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출시하는데
내 상품 이게 논문으로서 뭐 정보가 많겠습니까? 시중 자료, 워낙 뭐 자료, 뭐 제품도 많은데 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 그럼 내가 직접 사람들 모아놓고 이 제품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게끔 만들어가 내가 옆에서 체크하잖아요. 관찰하잖아요. 관찰법. 그죠? 그게 뭐죠? 결국은 탐색적 조사예요. 자료가 많이 없을 때.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알아내야 되겠다. 그게 기술적 조사예요. 그 사람들의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생각을 스캔해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제품과 같은 비슷한 그런 제품들을 그 시대의 그 연령대의 그 성별의 어느 지역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는 설베이 조사죠. 메일로 그냥 막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 메일로 보내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우편을 주소 거기를 다 뿌린다든지 해서 상품권을 주겠다는 그런 메리트를 줘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기술적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쌓이면 인과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의 어떤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의 색깔이 그 사람의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건 인과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탐색적 조사부터 해요. 그때는 불특정 다수한테 설베이를 보내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람들 모아놓고 몇 명 모아놓고 의견을 10명 토론시켜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조사할 건지를 먼저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걸 요걸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조사를 먼저 하겠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성적 연구에서는 탐색적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 중에 정성적 연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FGI나 MGI나 인딥스 인터뷰 이런 거나 아니면은 델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한테 그냥 소규모로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목표를 정하겠지. 그게 문제 정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게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그게 기술적 조사. 그때는 설베이 조사를 하는 거죠. 설베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실험 집단 이런 건 필요가 없지. 기술 조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스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질문 항목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때 리커터 척도 같은 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설베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응답 안 오는 사람 할 수 없고 응답 오는 사람들 모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의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때는 인과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과조사를 할 때는 그때는 실험 설계가 들어가야 돼. 그때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료 조사 방법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수집이 됐어. 그럼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자료를 수집해야 돼. 그 자료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을 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디자인을 했어. 그 다음에 면접 조사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행 단계예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그런데 자료가 수집이 됐으면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분석하는 방법이 뭐죠? 남자, 여자 이런 거를 자료를 코딩을 하는데 남자를 보통 1로 하고 여자를 0으로 해요. 남자가 뭐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을 하고 남자가 힘이 더 세고 그러니까 1로 이미지가 1이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호화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통계 분석을 내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래프 차트로 만들어내. 그게 자료 보고서를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리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정리된 거를 이런 보고서로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 조사를 위한 플랜을 세우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왜 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 why 관점에서 처음에 하는 것은 뭐죠? 탐색적 조사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시장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상황인가. 그거는 what에 가까워요. what에. 그죠? what과 how, why 요거에 해당이 돼요. 시장의 니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과적 조사는 뭐냐면 이게 why가 과거라면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예요. 이펙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미래에 어떤 결과를 미칠 건가?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탐색조사나 기술조사를 만약에 그런 걸로 해서 자료가 충분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인과관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사 설계를 하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걸 제거를 해야 돼.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장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이 원하는 니즈가 뭔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탐색 조사나 아니면 기술 조사를 통해서 화해를 찾아낸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욕구 상태는 이거는 기술 조사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가 그걸 알아내고 목적을 만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은 뭔가? how.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조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서. 그럼 인간의 욕구가 뭔가? 매슬로 욕구 5단계 나오죠. 우리가 그 why 관점에서 보면 니즈를 찾아낸다는 거는 탐색적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시장의 설베이를 통해서 why를 찾아내는데 인과관계보다는 몇 명을 모아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설베이를 통해서 why를 찾아내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는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잘 다니는 음식점입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인데 그 수지 그 판교 바로 옆에가 제가 사는 수지라는 곳인데 여기에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뜰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을 가보면 제가 이거는 직접 다 찍은 겁니다. 사진을 교재를 위해서 한번 찍어놨던 건데 보면 기본적으로 음식이 맛있어. 가격 대비. 먼저 포피 관점에서 한번 보면 가격 대비 음식이 맛있어. 푸짐해. 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 한 상인데 한정식 한 상인데 그렇게 봐요. 실제로 제가 VIP들 많이 모시고 가는데 가면 그래요. 아우 잘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얼마입니까? 하면 최소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되겠다.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돼요. 얼마 전에 12,000원에다 또 올렸더라고.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한 2,000원 차이 나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나갈 때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음식을 요거를 요렇게 해놓은 거 요 가지수대로 이걸 다 팔거든요. 근데 이 음식을 한 통에 10,000원씩 받아요. 이걸로 남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사가지고 가면서 느낀 게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이걸 팔까? 여기 약간 웰빙이라고 했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장독대에다가 실제로 밭에 이 음식점 뒤쪽에 한 몇천 평 논밭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재배를 해가지고 여기 장독대에 다 담아놨어요. 장아찌 뷰는. 근데 이분이 전공이 원예야, 원예. 이렇게 보면 신뢰가 가잖아요. 벌써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음식점에 가면 재미가 있어. 이렇게 그릇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된장을 풀어가지고 국물을 넣어가지고 직접 끓여 먹게 했어요. 재미가 있어. 음식을 해 먹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산이, 요 뒤쪽에 산이 있는데 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게끔 산책로가 돼 있고, 여기 그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네를 타가지고 방중간을 즐길 수도 있고, 요 옆에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둘러볼 수도 있고,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해가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차로 한 판교에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거리인데 나가면 완전 외지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해방감도 느끼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가면요. 럭셔리해. 그래서 내가 직원들이 교육이 잘 돼 있어가 눈빛만 마주치면 바로 와요.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도 들고 또 내가 뭘 시키면 바로바로 하니까 내가 좀 영향력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점만 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음식점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르겠어. 그러면 설문 기법 중에 아니면 그 자료조사 기법 중에 뭘 쓰면 좋을까요? 고객들한테 FGI. FGI 하려면 이제 앉혀놓고 음식을 좀 먹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지키면 좋아요. 좋은 게. 그러면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완적으로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설베이. 맞아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서비스로 뭘 더 주겠다. 그래서 또 체크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사람들 많이 오면 자료를 뭐 몇천 명을 받아 놓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결론이 뭐냐면, 설베이법이라든지 FGI라든지 딥 인터뷰라든지 MGI라든지 다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문 기법이 이런 목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보완적이다. 설문 기법이 설베이는 불특정 다수를 하니까 랜덤화가 돼 있는 반면에 단점은 깊이 있는 질문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FGI는 어떻죠? 사람들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밥 공짜로 주면서 말을 시켜놓으면 거기서 내가 궁금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솔한 대화가 나니까 리얼하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보완적이다. 설문 기법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보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한번 내공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걸 왜 하냐면 설문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의 생각을 좀 알아야 돼. 어디서 어떻게. 자, 볼게요. 여기서 욕구라는 건 사람의 시상하부에서 결정이 돼요. 시상하부가 어딘지 아세요? 시상하부. 눈이 보일 시자예요. 시. 눈이 상이 맺히는 바로 밑에. 눈의 시신경 뒤쪽에 눈의 이 머리 정중앙, 그리고 옆에서 보면 좌우 요 딱 중앙에서 조금 밑에 여기가 시상하부예요. 그 시상하부가 보면 콩알 만한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욕구에 관련된 호르몬이 쾌락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부신피질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환경에 노출되면 처음에 감각적으로 느끼잖아. 이렇게 꼬집으면 감각이 들어와가지고 뇌에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까만 게 뭐죠? 까만 게 메커니즘. 빨간 게 프로세서. 눈에 안 보이는 건 프로세서. 눈에 보이는 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환경이라는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은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운동 감각 영역은 대뇌의 이 척두엽에 있어요. 척두엽에 여기 보면 요렇게가 두 줄로 이렇게 있는데 뒤쪽이 감각이고 앞쪽이 운동이에요.
대뇌 피질. 그 다음에 대뇌 피질의 감각이 이제 느껴지면 이걸 앞쪽에 기억에서 매칭을 해요. 그거를 뭐냐면 이해를 하다고 해요. 이해를 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게 1차 운동 감각 영역은 시신경은 후두엽의 피질에서 시상이 맺혀요. 눈으로 보는 시상이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후두엽에서 해석이 돼가지고 그 물체가 뭔지 모르지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3D TV를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온 게 시상이 맺히는 게 후두엽에서 맺혀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막 그냥 그게 조합이 돼가 하나로 보면 거리 감각이 생기는 거지. 양쪽 눈으로 보면. 그리고 언어는 척두엽에서 되고 그래서 귀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척두엽의 피지에서 그게 해석이 돼요. 맺히는 거지. 들리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뇌 피질에서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하고 지식이 결합이 돼가지고 DB로 구축이 된 게 그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지식을 기억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 대뇌 피질에 앞쪽에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이 감각으로 해가 시상이나 아니면 언어로 아니면 그런 게 어때요? 그 대뇌에 있는 그 기억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일치가 되면 그걸 이해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 와이프를 보는데 안면 인식 장애자는 와이프를 보면 이쁘다고 생각해. 여자가 이쁘네. 아니면 남자가 멋있네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왜? 대뇌의 기억하고 내가 들어온 그거하고 정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해요.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이해력이 높은 이유는 말로 한 건 어때요? 우리가 귀로 들으면은 두뇌의 척두엽에서 정보가 일단은 어떻게 해요? 언어가 개념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해마라는 데서 한 몇 단계를 걸쳐가지고 한 2단계를 걸쳐가지고 상으로 맺혀. 근데 내가 어릴 때 그 기억의 정보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상으로 잘 안 맺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몇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이 돼버려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건 어때요? 왜곡될 이유가 없지. 바로 그냥 이 후두엽에 상이 맺히고 그게 해마로 넘어가니까 오해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말로서 하는 건요. 내가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하고 같아. 막 소음이 많은데 아니면 이 이어폰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그 가족 오락관 보면 뭐 말로 그래 하고 입으로 보고 또 말을 해가 하면 또 이렇게 해가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 그럼 그 전달받는 사람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지난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그렇다니까. 말로서 전달되는 건 5%밖에 안 돼요. 5%. 왜? 내가 생각했던 거를 대뇌에서 나의 그 생각했던 거를 말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내 컨셉이 정리가 되고 그 컨셉에 맞는 말을 단어를 쓰고 그런데 내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예를 들면 말이 난 사랑이 관심과 배려라는 뜻으로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연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랑은 섹스다 생각하고 아니면 뭐 성관계다 이런 생각 그렇게 들어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상을 야하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극단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그런데 그냥 그림으로 있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내 표정으로 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러면은 말이 필요 없잖아. 바로 그냥 기분 좋아 하면은 이게 말로 해서 전달되고 해석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가니까 정보의 로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각 정보가요 90이고 나머지 정보가 10%예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제가 로봇을 하지만 비전 정보가요 90이에요. 인간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비전 정보가요 지금은 후각 정보보다 압도해요. 그런데 네 발 달린 동물은 시각 정보보다는요 후각 정보가 더 중요해요.
왜? 땅에 가까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로 맡고 다녀요. 땅에 가까울수록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은 서다 보니까 어때요? 땅에서 멀어지니까 눈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각 정보는 다른 감각기관하고 다르게 후각은 후각에 있는 말초신경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립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오바이트 나버리고요. 냄새 조금만 이상하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도망가요. 왜냐하면 인간 진화론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네 발로 다닐 때는 후각이 뭐냐면 생명이었거든. 냄새 조금만 이상하면 도망가든지 뭐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 정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코의 시각 정보보다는 코의 후각 정보보다는 시각 정보가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문조사를 할 때 언어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언어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빨리 알아먹게끔 시각화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그래 정보의 왜곡이 없어요. 알겠죠? 막 그 생각하게끔 만들어 막 본문으로 이렇고 이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것까지 읽다 보면 앞에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시겠죠?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전두엽 해가지고 이 머리에 이 전전두엽 이쪽은요 우리가 추상화 상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전두엽은 요 앞쪽이 여기가 운동 피질이 있고 감각 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 피질이에요. 이 눈에서 들어온 게 여기서 맺히고 척두엽은 언어 피질이에요. 언어. 그래서 우리 대뇌에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감각에 대해서 해석하는 영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두정엽은 뭐냐면 두정엽이 이쪽인데 두정엽의 요 운동 감각인데 요 뒤쪽에 이게 뭐냐면 해석기관이에요. 해석기관. 우리가 들어온 이런 감각에 의해서 나온 지각 정보 이건 해석이 되기 전에는 그냥 이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이게 내 와이프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기억과 이 들어온 정보를 매칭을 시켜주면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 설계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매칭을 시키는 거거든. 뭐? 세상이 원하는 why와 내가 잘하는 how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what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포피. 세상이 원하는 why가 뭐죠? STP. 그리고 how가 뭐죠? poem이죠. 그거와 그거를 최적화시키고 매칭시킬 때 그 안에 뭔가 논리적인 게 들어가요. 그게 뭐죠?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위 20%에 집중하는 게 그게 what이라니까. 그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척두엽은 어느 청각 영역이고 뭐 이렇게 후두엽은 이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청각보다는 시각이 왜곡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밝게 하고 지내야 되는 이유가 말은요, 난 기뻐, 막 좋아해도 표정이 안 그러면 말은 해석되는데 벌써 몇 단계를 거치니까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얼굴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관상이 왜 중요하냐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표정이 밝으면요. 그 사람은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니까 뭘 해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로서 인식이 돼가지고 기회가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관상이 좋다는 건 내가 얼굴이 뭐 크고 작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밝으면 돼요. 밝으면. 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파충류의 뇌, 동물의 뇌, 인간의 뇌 있는데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파충류의 뇌가 뇌관을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파충류들은요. 물고기는 동물의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생각이 없어요. 물고기는 뭐냐면 뺨때기를 맞아도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웰빙의 욕구는 있지. 안 아프려고 도망을 갔지만은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없으니까 또 와서 맞아도 또 도망만 가지 그게 감정이 없다는 거지. 근데 동물은 뭐죠? 동물은 감정이 있어. 희노애락이 있어가지고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이 가장 처참한 복수를 합니다. 왜? 이 인간의 대뇌가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할까봐 사존 8촌을 다 죽여버려요. 침팬지하고 사람만. 이해가 되시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잔인해지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왜 잔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누가 목격을 해서 그럼 그 사람 죽이잖아. 그거거든. 은폐하려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을 많이 줘야지 그 사람이 좋은 어떤 또 행동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시상하부 아까 말했듯이 눈의 여기 눈 신경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요 바로 밑에 여기가 시상하부예요. 여기가 시상하부인데 뇌하수체인데 이 시상하부가 어떤 걸 하냐면 이런 동물의 웰빙 욕구라든지 쾌락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생존 본능의 욕구 그 세 가지가 시상하부에서 맡고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시장조사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보면 이해가 되시죠? 정성적인 조사는 면접조사에 여긴 포함이 되는데 관찰조사법에 이게 FGI나 MGI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까지는 엄밀하게 여기 관찰만 하고 있으면 그냥 FGI와 MGI가 관찰조사법인데 거기다 중간에 잠깐만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면접법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거를 관찰법에도 넣기도 하고 근데 양쪽 다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조사에는 FGI, MGI, FGD가 뭐냐면 FGD가 포커스 그룹 디스커스예요. 이게 사실은 관찰조사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밑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겠지. FGD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청면접품 1대1 면접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니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이거는 그리고 이제 델파이 기법이 전문가한테 계속 물어가지고 그걸 또 답을 또 솔팅해서 전문가한테 우선순위를 또 물어가지고 그 중에 우선순위인가 뭔가를 봐가지고 그 중에 또 주제를 잡아가지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5 why 기법하고 좀 비슷해요. why 계속 물어보는 거야. 1차적으로 why에 대해서 답 받으면 그걸 정리가 또 why로 물어보고 또 잡아내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유법이 뭐죠? 저번에 말했듯이 애니어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툭 던져줘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사람 돌아가는 그런 중간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그림을 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조사에는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 골치 아프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베이. 이게 뭐냐면 센트럴 로케이션 테스트 이게 홀 테스트가 뭐냐면 한 사람들을 그냥 홀에다가 모아놓고요. 거기서 그냥 제품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설베이 조사 이제 그 시트를 나눠주고 체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홈 유시지 테스트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샘플 하나씩 나눠줘. 그래가지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로 답변을 준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건 고가의 제품 같으면 나눠주면 좀 로스가 크니까 뭐 한 2, 3천 원짜리 이런 거 한번 사용하게끔 해서 샘플로 보내주고 그래서 샘플 테스트 해달라. RQS 이거면 리테일 설베이 이건 뭐냐 정성적 유통주사인데 이게 뭐냐면 그거 알죠? 미스터리 쇼퍼 음식점에 선글라스 끼고 그냥 쓱 들어가서 손님인 척 가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착착착착 하잖아요. 미스터리 쇼퍼가 설베이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몇십 명 풀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체크하고 나오는. 정량조사는 설베이가 기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정성조사하고 정량조사의 차이점은 일단은 인간의 그 본성을 알아가는 데는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거는 말 그대로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데 반해서 정량조사는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정량조사는 어때요? 조금은 광범위하게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정성조사는 광범위하게 할 수 없다. 그 차이입니다. 자, 한번 볼게. 자, 우리 한 10분만 쉬고 할까요? 조금만 더.